자, 오늘은 이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현물적 가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마음이 도대체 우리가 마음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한번 염두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남자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여자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마음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신체와 그 다음에 분명히 마음이 상호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죠. 상호. 자, 이 신체와 마음이 상호 연결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도 있는데, 요 중앙에서 뭘 하냐면은 신체와 마음을 연결하는 바로 인식을 하는 관계에서는 뭘 가져갑니까? 마음으로. 신체를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작용하고 난 다음에 신체 어느 한 특정한 부분으로 뭐가 되냐면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기억된 이 마음이 신체를 통해서 외부로 표현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표현이 작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체와 마음을 상호 연결해 주는 것을 인식, 기억, 표현을 통해서 뭘로 하냐면 요 세 가지를 심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들은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이 그냥 심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요 마음을 해석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뭘 하냐면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용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만 해요. 뭐를 작용하냐면 심리에서 인식을 할 때 인식으로 작용을 하게 하고, 기억을 할 때 기억을 작용하게 하고, 표현할 때 표현을 작용하도록, 즉 신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신체를 통해 가지고 마음은 작용만 함으로써 요 심리가 가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심리와 마음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달라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인간은 마음이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마음에 작용되는 원리를 알고 보니까 요 심리가 다를 뿐이지 마음의 작용은 동일해요. 자, 그렇게 돼서 남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즉 작용이 달라요. 작용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의 마음을 놓고 볼 때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작용되는 이 원리, 요 작용되는 원리를 아는 거는 과연 우리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마음을 갖는 이유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자, 한번 보죠. 여긴 신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명체라고 보죠. 그냥 생명체라고 봅시다. 여기까지는 뭘로 가져가냐면 식물과 같아요. 생명체.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물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작용이 될 때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모든 거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을 기초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가지고서 과연 작용이 되느냐. 그런데 마음이 작용이 됨으로써 인간이라고 비로소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거거든요. 즉 인간답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바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
그럼 행복이라는 건 뭐냐? 좋은 감정이에요. 기분이 됐던 감정이 됐던 좋은 거를 내가 정말로 나만 좋냐, 너와 함께 좋냐, 요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은 행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바로 이 감정을 자각하고 느끼도록 만든 게 바로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행복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남자는 인식할 때 어떻게 작용하고 기억할 때 어떻게 작용되고, 그리고 표현할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여자도 인식할 때, 기억할 때,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신체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여자와 남자가 다르게 인식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무엇을 다르게 인식을 할 것이냐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서 작용되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인식된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남자와 여자가 상호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아니까 무엇을 인식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또는 무엇을 표현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심리는 마음에 의해서 마음으로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것,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요거는 작용을 한다 그랬죠. 작용을. 요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인식이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내가 들어오는 인식, 즉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내가 가지고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인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요 인식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을 해요. 저절로. 왜?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작용되는 원리를 자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나에게는 스트레스 상처가 생기지 않고 편안함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즉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즉 기억은 인식도 표현도 기억도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경험과 지식이에요. 이것은 다 달라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건 같지만 심리는 다 틀려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다 다르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리가 달라서 그런 거지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죠. 지금까지 현존하는 거는 바로 이 마음이, 인간은 마음이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또 왜? 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작용은 같은데 이 내용이, 즉 경험과 지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마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신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몸으로 느껴지는 이 신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마음이 마치 다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요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바로 이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스스로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미 그거를 내가 느끼고 있고 아는 사람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작용되는 원리 그대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체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고장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인식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를. 요거를 인식장애라고 합니다. 인식장애. 그리고 기억에 관련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감정기억장애라고 또 표현을 해요. 감정기억장애라고. 그 다음에 표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표현장애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즉 심리가 고장이 나더라도 마음은 작용을 그대로 해요. 고장난 것뿐이에요. 심리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대로 작용을 해요. 자, 만약에 여기 인식이 고장나면 이 마음은 작용하면서 고장난 인식을 어떻게든 보강을 하려고 해요. 뭘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보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니까 마음은 이거를 대처하려고 들거든요. 대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로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라는 말은 이 반응이에요. 신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이콜로지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신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걸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심리는 신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마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쪽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될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다음에 이 기억이 될 때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자각이 되는지, 표현을 할 때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표현이 어떤 결과로 내가 자각을 하게 되고 상대가 어떻게 자각되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틀렸다 맞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학문은 아니에요. 이거 맞는 학문이에요. 요 신체를 연구하는 학문은 뭡니까? 의학, 생리학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뇌과학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신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신체의 반응을 인식의 기억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까지 연동이 돼서 신체와 심리가 이 마음과 상호 어떤 식으로 작용이 연동이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논제로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작용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 세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에서 갖지 못하는 걸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과 심리학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 마음을 적용을 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영역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연구를 앞으로 더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언제 그럼 과연 행복해지느냐? 바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인간으로서 편안하게 작용될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 것이냐? 밸런스라 그러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뤄가게 되면은 이 마음에서 자각이 될 때는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 또는 상처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기억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왜? 이 작용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알고 나면은 이 마음에 관련되는 걸 알고 나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남자다 그러면 남자의 마음만 아는 거고, 여자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원리를 알아야죠. 그런데 양쪽을 다 알아. 양쪽을 다 알아요. 그러면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내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상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작용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나타난 현상은 동일할 테니까. 어떤 경험이냐 지식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러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즉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또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료 원리예요. 이 치료 원리가 바로 이건데, 치료 원리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몸에서 찾느냐? 아니면 심리에서 찾느냐? 마음에서 찾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궁극단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에 관련된 작용되는 원리를 딱 알고 나니까
제일 먼저 심리가 안정됩니다. 심리가 안정되면 몸이 안정돼요. 물론 우리가 기질적으로 실제 신체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움은 줄 수는 있겠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발생되면 마음에도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를 통해서. 근데 마음에 작용되는 것이 이 심리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신체에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과연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약물 처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수술이 됐든 약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요 역할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 신체적인 뭔가를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심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평화, 안정을 찾게 되면은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신체가 안정되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치료기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자는 게 아니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즉 자기 행복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복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해져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 행복이라는 거를 찾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말로는 행복하고 싶어 해요. 말로는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아프면 그제서야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제서야. 아프면 그제서야 뭔가를 찾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연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라는 거, 마음을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안다는 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결국은 나의 무엇을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에 관련되는 문제를 또한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갈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 문제와 신체 문제에 관련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를 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심리 문제와 신체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를 내가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과연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으로 환산해봐요.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복잡하겠죠. 그거는 각자의 역할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또 물질적 가치에 대비하면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한 인간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이 마음을 안다라는 그 자체, 그것도 물론 당연히 원리, 작용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인식, 기억, 표현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안정을. 그러면 안정을 딱 찾게 되면은 신체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굉장히 평온해져요. 우리가 평온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평온이 아니라 행복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절로.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알면 돼요. 알면. 인간은 깨닫는다고 표현하는데 알게 되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원래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든가 심리가 그동안 작용됐던 것이 그렇다고 변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 뭐냐?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마음이 안 먹어져요. 마음을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렇다고 우두둑거리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마음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으란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알면은 달라져요. 몸과 그 다음에 심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따지게 된다면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언제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알려주면 좋을까? 아플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언제 알려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본인이 할 일이에요. 본인이. 이거를 어린 시절에 내 아이들한테 알려줄지,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알고 싶어 할지, 아니면 내가 그것 따위는 관심 없어, 나는 그래도 의학을 수정해, 그래서 열심히 약을 복용하면서 내 심리를 안정시키든, 아니면 심리 찾아가 산말리 하든, 그거는 본인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작용되는 원리와 이치 자체가 물론 심리 발달 단계에 맞도록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관점 자체에서 누구도 지금 바라보질 않아요. 특이점은 뭐냐면 지금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의학에서도 찾고 있고 심리학에서도 찾고 있어요. 이 마음의 실체를.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마음 이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 통해서 또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당체. 왜냐하면 여기가 블랙박스화 되어 있거든요. 딱 박스화 되어 있어요. 연구를 안 해요. 연구 안 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놔두고,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 원리가 작용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 순간 무엇을 갖게 되냐면 바로 심리와 신체가 평온함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그 내용만 정확하게 갖고 있고, 마음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경험과 내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경험과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이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마음에 관련된 작용되는 원리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원리를 알려고 들지 않고 계속 내 경험이 여기서 이래서 내 경험이 작용됐구나. 이건 나 혼자만 작용되는 마음일 뿐이지 실제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에서 작용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로 남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으로 작용되는 원리가 같고 여자는 여자의 마음에 작용되는 원리가 같아요. 그런데 자꾸 내 경험을 가지고서 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남자의 마음도 아니고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상처의 마음이고 스트레스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는 가장 우선순위가 작용되는 원리를 먼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아는 거를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 마음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한 번쯤은 상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논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